천연고찰 봉은사에 12.7 범란 기념관이 들어서고 GTX A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 포교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불교의 계율 정신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던 자운 스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강원도 평창 유적지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원효 성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탄생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탄생지에 세워진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는 부처님 등 다양한 형상의 부처님을 캔버스는 물론 돌과 접시 등 일상 속 사물에 그려넣은 작품들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장기도 도량 강원도 철원 심원사가 삶과 운명을 밝게 하는 봄맞이 산신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른바 12.7 범란을 역사에 새기고 치유하기 위한 기념관을 봉은사에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해 봉은사 인근에 정차하는 GTX A 노선 건립도 추진 중이어서 범란 기념관이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은사의 미래,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지금 봉은사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항을 겪던 12.7 범란 기념관을 봉은사에 건립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원만한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범란 기념관은 봉은사 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재검토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입니다. 저는 봉은사가 위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불교계의 염원대로 범란 기념관이 봉은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에서 공개된 12.7 범란 기념관은 연면적 11,944평에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입니다. 봉은사가 부지 확보와 함께 글로벌 도심에 자리한 데다 관광지와 접하고 있는 도심 속 천년 사찰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념관은 2024년 착공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착공 전후로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사업 등과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GTX A 노선, GTX C 노선, 위례 신사선 등 6개 철도 사업으로 앞으로도 아마 수도권 광역교통의 거점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현대차 GBC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료되면은 아마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특히 GTX A 노선은 북한 개성과 인접한 파주에서 출발해 봉은사 인근 삼성역을 정차하기에 평화통일 이후 봉은사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우리 불교와 또 우리 사찰이 남북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우리 과거를 치유하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데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찰 안팎으로 큰 변화를 앞둔 봉은사. 과거 1000년만큼이나 미래 1000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지난 26일 남방 불교계의 부처님 오신 날인 베삭데이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베삭데이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 코로나19 등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동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 당시와 비교하면 세상이 크게 바뀌었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부처님의 충고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매년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이 뜬 날을 배삭데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의 부처님 오신 날에 해당합니다. 조계사와 조계사 청년회가 해외 불교 국가 스님들을 초청해 세계 불교 문화를 간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회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불교 국가 스님 초청 특별법회 네 번째 마지막 순서는 지난 토요일 조계사에서 동국대 불교학 박사 강여호 스님을 법사로 베트남 불교 문화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강여호 스님은 베트남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베트남 출신 비구니 스님으로는 최초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화자를 모았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티베트 사원인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이 법문을 통해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법승 3보에 대한 귀의심과 보리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행 생활에 임해줄 것을 청년 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남 스님은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남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 진정한 행복을 얻고 스스로 깨닫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역할을 담은 계율은 수행의 근본이자 불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불교의 계율 정신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던 자운 스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는 계율은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수행자들이 계율을 외면하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승가의 위상도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조계종의 계율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 전계 대화상을 지낸 자운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운당 성유 대율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율사로서 계율 정신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동안 스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선양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운율사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문도 스님과 후학들이 스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생전 가르침을 올바로 전승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운 스님의 생가터는 그동안 오대산 인근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스님의 증손상자인 본홍 스님이 수년간 오대산과 개방산 자락을 탐문한 끝에 옛 화전민촌이었던 생가터를 찾아냈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스님의 생가터에서 문도 스님들과 후학,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또 경자년 2020년도에도 이제 동안거를 하면서 확실한 생가터를 고증을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처음으로 생가터에서 달해제를 올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부대중은 이번 달해제를 계기로 자운 대율사의 유적지 복원불사가 본격화되고 안팎으로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한국 불교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자운 스님 계율이 잘 퍼져서 부처님의 뜻에 기합돼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에 의해서 바른 길로 해서 성불할 수 있고 모든 중생이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자운 스님은 해인사와 통도사 금강계단의 전계사로 수많은 수계 제자들을 배출하고 스님들에게 계를 내리는 최고 책임자로서 승단의 계율을 정립하는 한편 비구니 수계 제도를 되살려 여성 불자와 수행자들을 발굴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만큼 여법하게 사시고 또 가장 종단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던 분이죠. 여러 차례 총무 원장을 하셨어도 짧은 기간 종단이 안정되면은 그게 연연하시지를 않았고.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로서 불교 중흥과 계율 정신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자운 대율사의 올곧은 가르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불서 간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ABC 사업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1종과 불서 영인본 2종, 도록 1종 등 총 14종의 불교전서를 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의 해인사 백년암 소장 문헌을 조사 촬영한 결과를 소개한 도록인 성철 스님의 책은
모두 2231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 데이터베이스화돼 도록으로 발간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700만 년에 이르는 인류 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특별전, 호모사피엔스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특별전에서는 인류가 진화해온 여정을 다른 생물종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는 화석자료와 고고자료 등 700여 점의 전시품과 영상물을 오는 9월 2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진화해서 지구에 출현했고 그다음에 전 지구로 퍼져나갔으며 퍼져나가면서 다른 종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특히 지혜로운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도구 영역에서는 세계 구석기의 기술 체계와 한반도 구석기의 특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원효 성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탄생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열렸습니다. 제석사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달해제와 음악회를 잇따라 개최해 경산에서 탄생한 원효, 일현, 설총 세 분의 성인을 기릴 예정입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 제석사가 개최한 제1회 원효 학술대회, 원효 사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안이란 주제로 불교계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동국대 석기람 교수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에 나섰습니다. 석 교수는 앞으로 갈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원효 스님의 화쟁 방식에 따른 치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석 교수는 결국 화쟁 방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을 선행하고 같고 다름이 옳고 그름과 다르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익 충돌의 지점에서 최소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방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다. 영남대 최재목 교수는 불교계 최초로 건립된 제석사 원효성사전안에 봉안된 팔상탱화에 주목했습니다. 원효성사의 생애를 묘사한 8폭의 이 탱화가 각종 문헌의 기록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탄생 직후의 원효성사 앞에서 모친과 부친이 함께 합장하고 있는 모습, 요석공주와의 만남이 궁중에서 만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 등이 문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대중적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현된 것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밖에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각종 문헌에 기록된 원효 스님의 생애와 정토 신앙을 짚어봤고 교남 문화유산 조영화 대표는 제석사 우물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불교계는 처음 개최된 제석사 원효학술 대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효의 사상이, 원효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원효성사와 화쟁사상 실천으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바라며 제석사 원효학술대회는 경산에서 태어난 원효, 일현, 설총 세 분의 성현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삼성현 문화축제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삼성현 문화축제는 다음 달 13일 원효성사 탄신 1404주기 달해제, 9월 18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삼성현을 기리는 교성곡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축제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 또 불자를 넘어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가 문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삼성현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다양한 형상의 부처님을 캔버스는 물론 돌과 접시, 병뚜껑 등 우리 일상 속 사물에 그려넣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는 부처님, 커피잔을 들거나 핸드폰 셀카를 찍는 부처님, 아기를 돌보는 부처님 등 다양한 붓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붓다를 찾는 여정,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 중생의 모습이 그림 속 부처님 형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반려동물을 쓰다듬으며 골프나 역도와 같은 운동을 즐기는 부처님.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한 부처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로 꼽히는 황주리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틈틈이 그려온 부처님 그림 1000여 점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인사동 갤러리 노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그대 안의 붓다전입니다.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동양의 유일무이한 이 보물인 불상을 현대화시켜서 모던 붓다를 그려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건 부처님의 얼굴과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작가는 부처님을 돌과 접시, 병뚜껑, 시계 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에 그려 넣었습니다. 인간이 쓰던 물건이나 뭐 쓰지 않고 모셔둔 물건이나 그 모든 것에 사물의 불성이 있다는 게 저한테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그려온 것들이 지금 오늘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작가 특유의 화려한 원색, 독특한 상상력으로 표현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눈빛에는 어느새 환희심이 가득 차오릅니다. 황주리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신 안의 불성을 깨닫고 나아가 타인과의 연대감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한 연민에서 남을 향한 연민으로 열려가서 내 안에 붓다, 당신 안에 붓다, 우리 모두의 붓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황주리 작가의 개인전은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삶과 운명을 밝게 하는 봄맞이 산신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4부대중은 기도정진 공덕회양으로 모든 이들의 소원 성취와 코로나19 소멸, 국태 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지장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는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신축년 봄맞이 지장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한 4부대 중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독경, 연불 등 정진을 통해 저마다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감사 명상을 하며 현재 내게 주어져 있고 누리고 있는 여건과 세계, 자연,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기도 정진 공덕의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욕망 버리셔야 돼요. 기만한 것을 버리셔야 돼요. 마음속에 청정함을 갖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생활에도 감사하고 부처님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지장보살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진짜 자기를 못 만나거든요. 주지 정현 스님은 우리에게 닥친 결핍과 고통, 불안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쉼없는 정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세계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길은 탐욕에 기반을 둔 현재 삶의 양식을 바꿔 자연에 맞는 청정한 삶을 이어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자연을 없이 여긴 거거든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병균이 그 자연에 있어야 될 게 지금 사람한테 옮겨와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누굴 탓할 게 없어. 우리가 모든 공업 세계, 같이 사는 세계는 같은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공업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업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공업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거의 없어요. 끊임없는 기도로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심원사는 번뇌와 고통을 여의고 참된 정토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사찰 앞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수행 환경이 크게 훼손된 부산 무문 홍법사에 주택조합 측이 진입로 공사를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사찰과 조합 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조합 측은 24일 포크레인을 동원해 무문 홍법사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조합에서 일부가 몰래 경내에 진입해 해머로 담벼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현 조합장은 처음부터 200년 가까이 된 저를 두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때까지 무대뽀로 불법으로 자행하고 오늘 현재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불자들도 그렇고 성녀로서 이 홍법사를 목숨을 다해 지킬 것입니다. 특히 주지 스님은 진입로 공사를 막기 위해 가스통으로 저지선을 만들고 텐트에서 한 달째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이어받은 4부 대중이 함께하는 모임 수미산 원정대가 봉은사에서 일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3개월 과정의 불교 인문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불교 인문교육을 하고 자원봉사와 성지순례,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상월선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합니다. 임진왜란 혹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유물 연지사종의 보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이현에 있던 일본 국보 조선종이 최근 보존 처리를 위해 나라현 간고지 문화재연구소로 반출됐으며 이 종은 임진왜란 전후 일본으로 건너갔고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신라 연지사 종으로 규정짓고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적 명소 뭉크 미술관이 장소를 옮겨 재개장합니다. 호브스에 따르면 뭉크 미술관은 올해 10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 중심가에 있는 수변구역에서 13층짜리 신축 건물과 함께 다시 문을 열 계획이며 이로써 소장한 뭉크의 작품을 모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불교를 실천하려는 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 수미산 원정대 일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꼽히는 수미산은 깨달음을 향해 모두가 함께 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불교에서 찾아가는 불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